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종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미영입니다. 오는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될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일이 될 텐데요. 지금부터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검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종로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함께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종로구에는 모두 4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했습니다만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모두 2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후보들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왼쪽 좌석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정문헌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기호 1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좌석 배치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 진행에 앞서서 그 진행 방법을 먼저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청해서 듣는 순서가 있고요. 그 이후에 모두 3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제가 드리는 사회적 공통질문입니다.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해주시고 상대 후보자의 보충 질문, 답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테고요. 두 번째 영역은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자의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또 3번째 영역은 자유주제를 갖고 후보자께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상호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사전에 종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선정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발언 시간을 꼭 엄수해 주셔야 될 텐데 만약에 발언 시간을 초과해서 발언을 하시면 마이크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제재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마이크가 꺼지면서 발언이 안 들리게 되니까 후보자께서는 유의해 주시고요. 발언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카운트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뭐니 해도 이 토론회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그러니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나 저희 종로구 국민들께서 이 시간을 지켜보시는 이유는 공약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발언이나 인신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삼가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종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인데요. 시작 발언 순서는 저희가 좌석 순서에 따라서 시작을 하겠고요. 후보자별로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정문헌 후보부터 시작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로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종로의 아들 정문헌 후보입니다. 저는 종로의 혁신과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정문헌은 우리 종로가 전 세계 도시의 본이 되고 주민들이 대를 이어 살고 싶은 그런 문화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종로에서 태어나서 종로에서 자라서 종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종로는 답답하다 못해 가슴이 터지고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저희가 클 때 종로는 진정한 1번지였습니다. 하지만 홀만 좋은 정치 1번지가 사라진 지금 종로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그저 그대로입니다. 지금이 종로의 변화와 혁신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종로는 서울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고는 서울이, 대한민국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저런 주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서울의 심장인 종로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로가 살아야 서울이 살고
서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기 때문입니다. 종로를 활기차게 역동적인 종로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호 2번 정문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시간 약간 남았는데 다 쓰셨고요. 다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찬정 후보께서 시작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종로구청장 후보 1번 유찬정 인사드립니다.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가 먼저 멀어져 가고 있지만 지역 경제는 많이 위축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전 세계적인 방역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잘 이겨내신 대한민국 국민, 우리 종로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유찬종은 35년 전 종로에서 터를 잡은 후로는 종로에서 오로지 종로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종로 구민들이 기회를 주셔서 종로구 의원, 서울시 의원으로 봉사할 수 있었고 종로를 위해 헌신돼 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는 달리 동네마다 처한 상황도 다르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그 우선순위에 다르기 때문에 종로에 대한 비전과 대안이 준비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종로 35년 종로 구민 최우선, 저 유찬종은 종로 구민 여러분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유 있게 두 분께서 다 시간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 발언을 청해서 들었는데 이쯤 되면 이제 긴장도 조금은 해소되셨을 걸로 믿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셨죠?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적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공통 질문은 제가 질문을 드리면 각 후보자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후보자들 간의 상호 보충 질문, 답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때 후보자 보충 질문하실 때 30초를 쓰실 수가 있고 답변은 1분 30초 발언 시간 적용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청와대 개방 후 지역 상권 회복과 주민 불편 상충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지난 10일부터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됐습니다. 청와대를 포함해서 북악산 일대도 74년 만에 개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외부 관람객 방문으로 종로구의 청운, 효자동을 포함한 사직동 일대 지역 상권 회복에 기대감이 높은 반면에 생활권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쓰레기 그리고 주차 문제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개방된 만큼 종로구청이 공원 전반에 대한 관리와 정비 등을 맡게 된 상황에서 지역 상권 회복과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상충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발언 순서에 따라서 유찬종 후보부터 시작을 하시고 1분 30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찬종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청와대 개방 이후 누적 관람수가 4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경복궁 관람도 지난달 동기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한 상태이고 그에 따라 청와대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청와대 개방에 따라서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쓰레기, 교통 통제, 주차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청와대가 이전되면 집회가 줄어들까 싶었는데 전혀 다른 현상에 따른 걱정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예측 가능한 해결 문제를 위해 철저히 계획된 준비를 한 후에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졸속 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우리 종로 구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종로 구민들의 정주권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정주권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인근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치안 유지를 위해 관할 경찰서와 방범순찰대 활동을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하는 손님에게는 최고의 만족을 선물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소상공인에게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문원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청와대 개방은 우리 주민들한테 그 실보다는 득이 훨씬 더 많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첫째는 그 청와대를 빌미로 그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뭐 각종 그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 규제들을 완화시켜 나가고 혁파해 나가는데 청와대 개방이 굉장한 도움이 되고요. 둘째는 청와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종로에 동과 서를 분리시키고 또 북악산 때문에 그 평창동 부암동에서 이쪽 지금 그 통이동 삼청동 쪽으로 오는 그 분리되어 있는 길이 다 열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아우러지는 제 이제 공약에서도 나오겠지만 거대 문화벨트를 형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평창동 부암동 쪽에 그림 중심으로 한 그런 갤러리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 그다음에 통인동, 삼청동, 현대미술관, 거기다 통연동의 그 이건희 미술관, 인사동까지 아우러지는 대학로의 공연까지 아우러지는 거대 문화벨트를 형성함으로써 상권도 도움이 되고 주민의 재산권을 돌려드림으로 해서 우리 주거하시는 분들의 뭐 재개발 욕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부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와대 개방은 크게 봐서 우리한테 굉장히 득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당장 발생되고 있는 뭐 쓰레기나 무슨 뭐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그린 문화벨트 차원에서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화장실 쓰레기통으로 전 세계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후보자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잘 들으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유찬정 후보께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는데 질문 시간은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정문원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와대 개방으로 인해 종로 구민들의 불편 효소에 대해서 정문원 후보께서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복궁 내 주차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주차 대기 시간 또한 1시간이 넘는 실정입니다.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인근 소상공인들이 자꾸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주차장 문제는 저희 종로구가 풀어야 될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쪽 지금 청와대 경복궁 관련해서는 송현동 그 이건희 미술관이 들어올 때 송현동 지하실로 대규모 주차장을 파서 지금 대형 관광버스들도 다 주차시키고 돌 수 있게 송현동 지하만 갖고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조계사까지 지하로 같이 파서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오세훈 시장과 충분히 수기를 해서 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아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삼청동 위에 있는 지금 국군 수도병원도 어떤 주차장 시설로 좀 이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큰 어떤 관광버스나 이런 주차 혼잡은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 문화유질, 그 거대 문화벨트를 형성시키는 건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평창동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예술인 타운서부터 이런 부분이 조성돼 있는데 이것이 평창동에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타고 넘어와서 경복궁, 그다음에 저기 사직당, 이쪽 옆으로 가서 창경궁, 그다음에 종묘, 더 나아가서는 대학로까지 다 아우러져서 뭐 21세기 저희 이 전 세계의 신성장 동력은 문화예술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문화와 예술과 관광이 어우러져서 그것 때문에 상권도 더욱더 좋아지고 그것이 우리 서울에 우리 대한민국의 21세기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동하는 그런 거대 문화벨트를 형성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셨는데 이어서 이제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정문원 후보께서 30초 질문하시고. 후보님께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이전은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민주당 입장이 어떤 것인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 종로구청장에 나서시는 우리 유 후보님 입장은 어떠신지 좀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답변 1분 30초 내용은 하시죠. 제가 좀 정확하게 네. 듣지를 못했지만 또 당정회의 참석을 한다면은 그런 문제도 심의 있게 또 저 종로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유 후보께서는.
네, 유 후보님 네. 1분 30초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발언 시간이 1분 1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중앙 정치 특히 이제 당 차원에서 문제들은 기초자치당이 거론하는 문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의견이 들으면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보완해가지고 정책이 결정이 지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시스템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마치셨습니까? 발언 시간 한 30초 이상 남았는데 다 쓰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산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 동부와 서부 지역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로구 서부 지역은 기존 청와대 때문에 규제됐던 지구 단위 계획과 자연 경관지구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또 종로구 동부 지역은 일부 지역의 민간 재개발 승인으로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따른 종로구 서부 지역 지구 단위 계획 완화를 포함해서 동부 지역 재개발 여부에 대한 구청장 후보자의 정책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정문원 후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지구 단위 계획, 자연경관 지구 뭐 변경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정말 주민들의 그 요구를 잘 수용해서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그 국회의원, 그리고 그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까지 다 손발 맞춰서 그 어떤 힘 있는 여당이 집행해야 될 일이니만큼 좀 이번에는 반드시 좀 든든한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이 자리를 들어서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그 종로구 지구단위 계획 현황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무슨 삼천과해동 일대, 명륜동, 해화동 일대 잘 보이나요? 네, 관서가 돼서 계속하시면 됩니다. 뭐 창인동 수집동, 뭐 주택 밀집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좀 다 열어놓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주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잘못된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연경관 지구는 서울시 조례 39조에 의해서 그 높이 3층 12m, 건폐율 30m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시장과 시의회에 이거 조례가 좀 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건폐율은 좀 그 한 50%까지 그리고 좀 이 그 높이는 5층에서 18m까지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유찬종 후보 이번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높은 주거 비용, 오래된 주택가에 부족한 기반 시설은 특히 젊은 층의 종로 진입을 막는 주요 원인입니다.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구잡이 개발은 오히려 온 주민들의 정든 동네를 떠나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역마다 다른 주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짚어서 맞춤형 재개발 및 개선 사업을 단시간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구도심 정비, 역세권 종합개발, 한옥 주거지를 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종로 곳곳에서 동시에 신속히 추진하고 이동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을 전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부 지역은 주민들 간의 입장이 많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그렇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힘들고 밀어붙이식 행정 처리는 지역 주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 갈등과 반목이 커지는 결과만 초래하게 됩니다.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되 민간합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신속히 실행하는 주민통합 행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발언 시간 다 쓰신 거죠? 약간 남아 있는데, 네. 그러면 이 발언을 듣고 상대방 후보께서 보충 질문하시고 또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문원 후보께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30초간 쓰실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아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다가 동부 지역 창신동 지역 얘기를 못 드렸는데
이거 미래도시 프로젝트는 제 핵심 공약에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님의 선관위 제출 공약이나 블로그 공약이나 창신동 재개 관련 공약은 보이질 않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뭐 많이 충돌하고 있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민주당이 추진했던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재개발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입장이신지 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1분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재개발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개발과 재건축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서울 도심은 600년 도읍지의 종로입니다. 이게 강원도 뭐 고성이나 강원도 양양이나 이런 지역은 전체적으로 큰 산을 아니면 도시계획 자체를 거쳐서 다 밀어버리고 대형 신도시를 구성할 수 있지만 특히 도심은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타협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이런 도시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다 쓰신 겁니까, 유 후보님? 네. 그냥 진행해도 될까요? 그러면 유 후보께서 이번에는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30초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유 후보님. 네. 네, 보충 질문을 정문호 후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정문원 후보님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문원 후보님께서는 우리 동부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오세훈 시장이 과거 비슷한 공약을 했다가 고도 제한 등의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여러 군데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실행하기 힘든 포퓰리즘 공약이 오히려 주민들과의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지 않을지. 네, 시간 종료가 돼서요. 네, 여기까지만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정 후보님. 제가 대규모 재개발을 말씀드린 지역은 창신 일동 남측 지역, 상업 지역입니다. 거기를 크게 묶어서 가야지 저희 종로가 승산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위에 저희가 지금 왜 주거 지역들에 대해서는 물론 전반적인 추세는 규제 완화에 있는 건 분명하고 규제는 풀어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대규모로 가느냐 아니면 재개발로 가느냐 아니면 주거 환경을 확실히 개선시켜서 지금과 같은 환경 말고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 말고 정말 좀 환경을 개선시켜드려야 되는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동의가 따라야 되는 문제고 주민들에게 그 이익이 가는 재개발이어야지 이게 주민들이 소외되고 손해보는 그런 재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원칙이고요. 아마 이 창신 일동 쪽에 그 제가 이제 그 창신 미래도시 프로젝트라고 있잖아요. 가칭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지금 6개 정도의 그 재개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통합돼서 개발이 될 경우에는 서울시내 한복판 상권에 32,000평에서 33,000평까지의 그 거대한 우리 어떤 이 종로의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그럴 강남의 그 코엑스 같은 시설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 자세한 부분은 제가 이따 공약 설명하는 시간에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학로 특화 거리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로는 종로구의 대표적인 문화 보존 지구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상권이 침체된 상황이죠. 대학로를 종로 지역 특화 거리로 회복하기 위한 발전 방안은 무엇이고 공연장 임대료 문제와 지역 예술인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대학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유천정 후보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 1분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로는 먼저 다양한 극단과 작품 또 축제가 열려 대중들에게는 공연이 곧 대학로다라는 인식이 더해지고 있고 대중문화 영역에서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 있고 2004년에 문화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지구 선정 이후 대기업의 진출로 인한 상업화, 임대료 상승으로 대학로를 떠나는 문화 연극인들이 많아지고요. 이로 인해 공연 사업이 위축되고 코로나로 유동 인구마저 줄어들자 대학로에서는 소매업이나 외식업,
서비스업을 하는 소상공인도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연극 산업의 국내 연극 산업의 대표 지역으로 손꼽히는 대학로는 이름뿐인 육성지구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대적 상황이 변하고 운영 성과가 미진함에도 문화지구 제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정지 내몰림으로 즉 젠트리피케이션으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세 감면, 융자 지원, 지역 자산화 운동이나 프랑스의 소상공인 쿼터제 같은 보호제도 운영,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자생 조직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종로구가 중심이 되어서 문화지구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대학로가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 네, 발언 시간은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유 후보님. 예, 지금 대학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렸고요. 이번에는 정문원 후보께서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제 윤호님 답변하시는 답변하시는 가운데 2004년 문화부전 지구 이전에 이후에 이게 상업화와 임대료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탈대학로 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 어르신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도 해주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공연문화예술인들한테 좀 지원을 하고 임대료도 좀 제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연문화예술이라는 게 뭐 지자체나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만 해서 이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대학로의 문제는 아까 탄 대학로 현상 때문에 빠져나간 대학로를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키느냐 해결하는 거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구청의 지원도 구청 지원이지만 이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 메가 정책, 그래서 그 거대 문화 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평창부터 시작해서 청와대를 아우러서 이 청와대도 사실은 가만히 놔두면 더 이상 그 사람들의 그 수요가 떨어집니다. 보고 싶은 좀 청와대 안에 정원이 뻔하기 때문에 대통령 기념물관, 대통령 기념실 이런 것도 좀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라인이 인사동 쪽으로 내려오고 아까 말씀드린 그 창신동 미래도시 프로젝트가 연결이 되면 그 코엑스 같은 일본의 녹봉기, 한국의 코엑스 같은 그런 데서 같이 사람이 유입되면서 대학로가 진정한 문화의 중심지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유천정 후보께서 이제 보충 질문을 하시면 되거든요. 30초간 사용하십시오. 제가 보충 질의를 유창기 후보님 때 드려야 될 순서 같은데. 아니요, 유천정 후보께서 질문하시는 순서입니다. 네, 유 후보님 사용하시죠. 네, 골목까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대학로의 공연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계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큰 바람입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지원 정책의 기조를 살리면서 종로구 현실에 맞는 ESG 정책과 연계해보면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유 후보님 그 질문의 요지를 30초로 좀 간략히 다음부터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0초. 이에 대한 답변 1분 30초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없어서 답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질문이 있어야 답변을 드리는데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 말씀 조금 더 드려도 되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 도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창동에 지금 그 예고에 굉장히 근사한 오페라 하우스도 구성이 되고요. 시립미술관도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평창동 부암동으로 그 자그마한 박물관들, 그다음에 우리 작가들이 거기서 창작 활동을 하는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이 청와대와 경복궁, 타직단, 그다음에 통이동, 양정,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부분을 갤러리아 문화촌으로 상권을 확 부흥을 시켜주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창작 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문화마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이 연결돼 내려가면서 송현동의 이건희 미술관, 그러가면 인사동, 많이 침체되어 있는 인사동에 정말 우리의 옛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인사동 거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넘어가서 대학로랑 합쳐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창신 미래도시 쪽에서 아쿠아리움도 들어올 겁니다. 거기 어떤 초미래도시에서 그 초미래도시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신발, 봉제, 무슨 주얼리, 특화된 상품들을 쇼핑하러 전 세계에서 오는 분들이 다시금 대학로로 들어와서 문화와 예술을 즐기실 겁니다. 이런 종로를 큰 덩어리로서의
그 문화예술 벨트를 묶어내는 것으로 대학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원 후보는 계속해서 또 보충 질문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네. 우리 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대학로 침체의 원인은 아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데요. 여하튼 대학로 침체와 관련돼서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이 종로 구정 국회의원을 다 장악하고 계셨습니까? 장악하고 계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대학로 활성화에 대한 그 어떤 업적과 정책 성과 사례를 좀 후보님께서 평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있나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평가가 된다면 시간은 30초입니까? 1분 30초 쓰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제 원고에 없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를 또 지나서 문재인 정부 이르기까지 한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지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생태계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태계 변화는 전체적으로 그 인도 상승이라든가 또 일부 상업적이 형성되어 있다든가 이래서 차츰차츰 주변으로 떠나가는 그런 환경으로 변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화지구를 전체적으로 보완 해제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발언 시간 좀 남았는데 다 쓰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공통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로구 인구 감소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한 것인데요. 종로구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종로구 인구조사 결과를 봐도 2년 전 종로구 전체 인구 15만 1,296명보다 6천여 명이나 감소한 14만 4,54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교육시설과 교육 여건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종로구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이나 정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정문원 후보가 먼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살기가 좋으면 인구가 감소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주거 환경의 위기, 교육의 위기, 상권의 위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면 살기가 좋아지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유입됩니다. 일단 주거 환경의 위기, 그다음에 상권의 위기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우리 재산권을 좀 행사하게끔 규제를 풀어드려서 좀 그 주거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창신 일동 남쪽에 그 창신 미래시티를 통해서 이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다음에 거대 문화관광베리를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이것과 플러스 아이들의 교육이 문제입니다. 교육 환경이 소위 얘기하는 플랫폼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런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타 강사들의 강사를 서울에 다니는 학교 아이들이 강남 비싼과에 안 듣고도 들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종로형 교육 플랫폼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성균관대학이라든지 상명대학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어떤 장학금을 줌으로 해서 이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들이랑 1대1 멘토링 시스템을 갖고 과외 선생, 그다음에 또 형으로서의 멘토, 형 누나로, 형 언니로서의 멘토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교육 발전을 네. 했습니다. 예, 발언 시간 끝났고요. 유찬종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출산과 학령 인구의 감소로 대한민국의 전체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종로구 인구는 14만 4,683명이고 이 중 10세 미만은 6,984명입니다. 종로 전체 인구는 4.8%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전국 7.28%, 서울의 6.14%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종로구는 젊은 인구 유입 대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 출산, 보육, 교육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젊은 층 유입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과 돌봄의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환경 개선과 영유아에서 13세까지 온종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늘 돌봄센터를 곳곳에 증설하여서 질 높은 공공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종로 아이들이 행복한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 예산을 연 100억으로 확대하여 학교 교육 환경을 최고의 수준으로 개선하고 종로의 자연환경, 역사, 문화, 과학, 시설을 연계한 자기 주도적 창의 교육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시행은 종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연계하여 성균관대 등 관내 여러 교육기관의 우수한 프로젝트. 네, 이제 허용된 시간은 모두 끝이 났고요. 종로구 인구 감소 대책을 지금 두 후보자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이에 대한 보충 질문으로 또 시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항상 30초, 답변은 1분 30초 지켜주시면 될 텐데요. 먼저 정문원 후보께서 보충 질문 시작해 주시죠. 예, 우리 유 후보님 공약 보니까 국제학교 유치 공약하셨던데요. 국제학교. 예. 예, 민주당은 국제학교를 비롯해서 자사고, 특목고 같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반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때는 혐오감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 국제학교 유치 공약은 우리 후보님께서는 당의 동의나 협의를 거치시고 하는 공약인지, 뭐 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 공약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도 됩니까? 네, 예, 국제학교 유치. 네, 국제학교에 대한. 예. 국제학교는 전체적으로 당의 기조와는 다르게 특히 유엔 오본부가 설치된다면은 우리 국제학교는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국제학교가 이 종로구에 유치된다면은 종로구는 새로운 교육 도시로 새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강남 못지않는 그런 환경 종로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답변 시간 1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추가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유천종 후보의 보충 질문을 또 하실 수 있거든요. 30초 동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 후보님. 예. 네,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문원 후보께서는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후보께서는 강원도 속초, 고성, 양양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2번 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처음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때는 속초, 고양, 양양 지역 인구가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약 8%로 감소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속초고성 양양에서 국회의원을 2번을 했는데요. 그 지역이 이제 어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렵다 보니까 임수가 좀 많이 줄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2번째 국회의원을 하고 우리 고향 종로로 오겠다고 그 마음을 먹은 이유가 제가 강원도 지역 속초고성 양양 지역에 드렸던 굵은 공약, 그러니까 어떤 동서고속철 춘천서부터 연결해서 속초까지 들여오겠다. 이게 우리 종로도 문제되는 것처럼 예타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 다 해결해서 동서고속철 하기로 했던 거 결정을 받았고요. 양양에 지금 좀 뒤로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양양 분들의 수건 사업인 양양 케이블카 사업도 해줬고 속초 어민들의 수건 사업인 공장과 이 생산과 포장이 같이 들어가는 시스템이 한 8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다 해줬고 고속도로까지 다 완성을 해줌으로 해서 속초의 지가가 오르고 속초의 고성 양양에 도시의 변화가 생기고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기 다시 인구가 제대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에 제가 이제 제 15대 조부터 살던 저희 조상님들의 땅에서는 약속한 걸 다 지켰고 해줄 걸 다 해드렸으니 이제는 정말 제가 태어나고 자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고향 발전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보자 하고는 종로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 네, 그러면 발언 다 쓰신 것으로 계산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사회적 공통 질문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약이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선거 때면 되면 실제로 후보자들이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내는데요. 지금부터는 여기 나와 계신 후보 2분의 중점 공약에 대해서 들어볼 테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과연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상대 후보와 함께 토론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유찬종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발언 시간은 이번엔 3분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 후보님 3분 동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선 8기 종로구청장에 도전한 저 유찬종은 오랫동안 종로구 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거치면서 오직 종로를 일하고 구상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분야, 계층별로 실용적이고 종합적인 공약을 통해서 정책 선거를 주도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문화 중심인 종로의 상징성이 유상에 걸맞게 교육, UN 5본부 설치, 상권 활성화, 주민 참여라는 대표 공약을 통해서 정책 선거의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600년 전의 신도시 종로, 과거 교육이 1번지였던 종로였으나 구도심 노후화로 코로나로 인한 상권의 절반적인 침체 등으로 인해서 변화와 도약을 위한 대전환의 계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종로 주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주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종로, 글로벌 미래도시 종로를 실현해 내겠습니다. 그 실현을 위해 첫째, 저 유찬종은 과감하게 교육 투자 100억 시대를 열겠습니다. 교육 예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우리 모두가 교육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대 공감 평생 교육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저 유찬종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제1공약인 UN 5본부 서울 유치가 실현된다면 그 설립 예정지는 종로구 송영동에 있는 미 대사관 부지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UN 제5본부 종로 유치는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를 결정적으로 완화하고 2만여 개의 좋은 일자리와 연 1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학교 유치로 이어져 글로벌 수준의 교육 환경으로 개선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궁의 위치에 있어서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각국의 대사관이 종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UN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저 유찬종은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모두가 말로만 하는 상권을 살리겠다 하지만 종로를 속속들이 알고 지역마다 골목마다 다른 사정을 이해하고 주민들의 편에서 획기적인 투자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관광산업, 주얼리산업, 패션산업 등 지역의 특화산업을 연구개발, R&D 투자를 대폭 실시하고 문화예술과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해서 주얼리 패션 산업의 세계적인 메카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의 주거 일자리, 건강, 통합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예술 문화인들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저 유찬종은 종로 구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찬종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상대 후보인 정문원 후보의 이제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항상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문원 후보께서 질문 시작해 주시죠. 예, 지금 UN 5본부 국제학교 유치 공약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실현 가능성이 따지기도 어려운 사실상 빌공짜 공약이거든요. 이건 대통령과 제가 청와대 국회에서 국정과 의적을 경험을 했지만 대통령 공약으로는 이런 공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가능성이 정말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지는 않는데 이 공약은 도대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만들으셨는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시간 종료됐고요. 네. 유 후보님 답변 1분 30초 하시겠습니다. UN 5본부 아시아 유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이것은 전 외교 라인을
총동원해서 유치할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또한 이 부분들이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신다면 우리 종로구의 송영도에 위치한 부분이 제일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저 구청장 후보로서는 이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이런 부분은 꼭 종로구에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하게 밝히고 공약에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40초 이상 남았는데 다 안 쓰셔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들었고 그러면 보충 질문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게 비일공짜 공약이라고 그러고 지켜질 수 없는 공약이라고 그러고 드리는 말씀이 제가 이거 좀 문의해봤습니다. 우리 외교부에다가 그 유엔 쪽, 그다음에 우리 유엔 쪽에서 좀 확인을 해달라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다니까 금시초문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께서 지난 4일 날 유엔 제5본부가 종로가 아닌 용산 미군 반환부지로 유치하겠다고 발표하셨거든요. 그럼 이거 지금 5본부 유치 국제학교 다 날아가는 건데 이거 지금 공약으로 쓰실 겁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좀 예, 이제 발언 종료해 주시죠. 네. 저는 전체 종로 구민 여러분과 또 협의해서 또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또 관철되도록 최소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는데요, 유 의원님. 예. 어떻게 더 발언을 하셔도 좋습니다. 1분 정도 괜찮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다 사용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럼 유천정 후보의 그 공약 발표, 이에 대한 상대방 후보의 질문, 보충 질문까지 다 끝났고요. 이번에는 정문원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3분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예, 제 주요 공약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청와대가 나가는 것을 기회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돌려드리는 이 규제를 혁파하고 완화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둘째는 평창동서부터 쭉 내려와서 삼청동, 저쪽 통인동, 인사동,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대학로까지 연결시키는 문화뉴질, 거대 문화벨트를 형성시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창신동 남쪽 지역에 창신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좀 그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 남쪽 상가 지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조감도는 뭐 제가 대충 좀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딱 맞는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린 것이지만 이거 나름대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감안해서 그린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오는 고층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모양은 바뀌어도. 지금 이 창신동 우리 지금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 지하를 5층을 파내려 가서 이 근처에 있는 창신동에 있는 봉제공장, 그다음에 매장, 그다음 신발공장, 매장, 왕국공장, 조금 더 나아가서는 주얼리 부분까지 이 안에 다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100층 이상 건물이 올라갈 겁니다. 100층 이상 건물이 올라가고 이 안에 굉장히 정말 질이 좋은 장기 임대주택, 임대아파트도 이 안에 들어서서 이 창신동 부분의 이제 개발 문제랑 같이 우리가 좀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미래도시 에코도시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5,000평짜리 호수를 팝니다. 그 안에 10,000평가량의 녹지를 구성을 해서요. 이 신재생 에너지도 쓰고 녹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도시인 에코도시 CO2 제로를 만들기 위한 도시로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고 이거를 만들어 나가고 이것이 시작되면 완전히 이쪽 창신동 일대 일동을 시작으로 해서 저는 이걸 시동을 건다 그럽니다. 전 지역이 다 바뀌어 나가는데 제가 구청장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6개로 나눠져 있는 재개발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같이 머리를 모으고 수기를 해서 하나로 묶이면 이것이 정말로 강남의 엑스포, 코엑스 같은 엑스포가 아니고 코엑스 같은 거지 여기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교육 말씀 잠깐 못 드렸는데 교육 부분이 종로만의 서울시 서울런 프로그램과 연계된 종로만의 어떤
특징적인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해서 똑같은 얘기 또 시간이 모자랍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유 후보께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30초 동안 해주십시오. 네. 정문환 후보님 공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대 문화 관광벨트를 구축해서 문화와 예술의 본고장 종로의 면모를 되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공약 홍보물에서 봤습니다. 이 내용들이 20년 전에 부동산에 배포된 내용들입니다. 20년 전에 뭐예요? 예,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왕구 골목, 또 하나는 신발 상가 대표적인 그 상업 도시로 이제 전환되어 있고. 네. 여기서 좀 질문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질문 시간 30초를 쓰도록 돼 있어서 정 후보께서는 중간에 이렇게 질문하실 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질문 못 알아들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1분 30초간 어쨌든 답변과 관련한 발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들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얘기하는 거대 문화 벨트에 관해서 사실은 무엇을 질문을 하셨는지 제가 지금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20년 전 말씀이 아마 지금 창신일동 제가 그 뉴창신 그 창신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20년부터 될 거 알고요. 주민들이 이게 지금 하다 큰 덩어리로 하나 하면 굉장히 그 이익이 오고 주민들도 아시고 건물주도 압니다. 근데 이게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이 조금이라도 쪼개서 해서 내 개인의 어떤 그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를 하시겠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땅값이 평당 한 7천 갑니다. 그 상업적이. 근데 이것이 단일 지역 재개발 지역으로 묶이게 하면 그 자리에서 땅값이 1억 5천 갑니다. 규모가 달라지는 공사입니다. 그 주위에도 다 영향을 받아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실행이 안 될까 봐 20년 동안 지지부진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 못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주저하시는 것이거든요. 재선구청장이 지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내고 서울시장과 긴밀히협조해서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이런 상태로 가서는 종로가 어떤 돌파구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창신 미래도시 같은 어떤 획기적인 그런 정말 전 세계의 랜드마크가 되고 전 세계의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종로가 딱 된 시점인데 조금 일찍 마무리하셨고요. 이제 유찬종 후보께서 한 가지 더 보충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30초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종로 미래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종로를 차세대 교육의 메카로 삼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종로 소재 대학과 중고등학교 1:1 멘토링 시스템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했어요. 이게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약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종로 교육 개선 효과에 의문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께서는 교육 플랫폼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교육 플랫폼이라는 이 플랫폼으로 갖고 공유를 하면서 온라인을 활용하는 이런 개념은 20년 전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나온 개념입니다. 후보님께서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니까 이 공약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첨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런 프로그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지금 주민 부부가 맞벌이하는 주부들은 아이들 공부를 신경을 쓰고 싶어도 신경을 쓸 그런 여력이 안 되십니다. 근데 아이들이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라는 건 분명한데 누가 옆에서 챙겨주질 않으면 사실 그 나이 때 혈기왕성하고 놀고 싶은 나이 때 참 학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좀 그것을 봐주는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서울런 프로그램은 고액과의 일타 강사 가해를 강남 가서 안 듣고도 그 서울런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들을 수 있게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는 종로에 좀 예산 지원을 해서 특성을 살려서 종로 안에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 관내 대학생 아이들한테 좀 영어도 좀 우리도 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아르바이트 시기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이 학생들한테 뭐 급여라고는 좀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이 학생들이 청년들을 1:1로 가리키고 거기서 생산된 강의 재료나 모든 것들을 플랫폼에 올려놓고 이것이 다시 활용되고 이래서 시대가 바뀌는 교육의 플랫폼을 종로로 가져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종료됐습니다. 지금 이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아마 이제 시청자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시간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게 참 상당히 똑딱하게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임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지금 후보자께서 앞에 타이머가 이렇게 계속 그 시간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좀 긴장도 되고 익숙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정 후보님께 당부드릴 말씀은 상대 후보께서 질문 시간 30초면 30초를 다 쓰실 수 있도록 기다리셔야 되고요. 제가 관리를 할 테니까 중간에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끼어든 시간을 조금 계산을 계속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정 후보님께서 약간의 그 끼어든 시간으로 인해서 유 후보님께서 못 쓰신 시간이 있으면 좀 통합해서 마무리 발언을 시간을 좀 더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고 상대방 후보가 이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시간까지 가져봤고 이번에는 자유주제로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정문원 후보가 먼저입니다. 이후에 유찬종 후보 이런 순서인데요. 발언 시간은 5분을 드리니까 5분 동안 상대 후보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고 또 답변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 질문과 답변을 1분 이내로 해 주셔야만 이 5분이라는 시간이 좀 원활히 통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뭐 어떤 기조 발언처럼 혹은 마무리 발언처럼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상대방과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시간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정문원 후보께서 먼저 5분 쓰실 텐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자, 말씀하시면 저희가 카운트하겠습니다. 우리 그 후보님 대표가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교육 투자 100억, 대폭 확대로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맞죠? 선관위 제출 공약 자료를 보니까 교육 경비 예산이 현 50억에서 100억으로 증액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종로구청에 따르면 22년도 교육 경비 예산은 19억 2천만 원입니다. 종로구청 교육감이 문의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 숫자는 왜 달라졌죠? 지금 제가 답변해야 됩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그거 보는 매칭 사업 관련해서 다 포함된 겁니다. 아니 맥시멈 사업은 지금 세입 예산 기준으로 최대 땡겨서 100억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 후보께서는 현재가 50억이라 그랬는데 현재 종로구청에서는 19억 2천 쓰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00억을 가져와서 당겨서 쓸 수 있는데 종로구청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혹시 재정 부담 과중이나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진 않고요. 지금 50억이 집행돼 있고요. 연차적으로 10억, 10억, 20억씩 이렇게 100억을 증액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50억 아닙니다. 구청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19억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구청이 19억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분배를 하는 걸 보면 이 다른 사업과 사업비를 나눠 쓰기 위함인데 그러면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공약대로 하시려나 그러면 다른 사업들을 줄이든지 공약을 이행을 못하든지 재산세를 늘리든지 해야 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되거든요. 재산세? 어떤 거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은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요. 우리 정책팀과 협의해서 종로교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신 데는 그런 그 방법도 없이 그냥 일단 100억 부르셨네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기존 해년마다 세수가 증가하고 세수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 배정을 또 하고 분야별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교육 예산과 교육 경비 지원 예산이 어떻게 다른지는 아시죠? 네. 예? 네. 지요 교육 예산 80억인 거는 아시죠? 2022년에.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그건 아시죠?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시는 겁니까? 확인해 보시겠다는 겁니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개가 뭐가 차이인지 모르십니까?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뭐가 차이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교육경비 예산 재원을 100억으로 지금 증액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의문인데 지금 우리 후보님 세부 공약에 학교 교육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한다면서 미세 절감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약속하셨죠? 네. 근데 제가 교육청에 알아봤더니 교육군의 59개 학교 전부 다 이미 공기청정기 설치돼 있다던데요? 일부도 설치 안 된데. 아니 59개 다 돼 있답니다. 교육청이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해야 할 때. 아니 59개 다 돼 있는데 어디다 또 공기청정기를 합니까? 새 걸로 갈아줍니까?
그럼 공기청정기 하나씩 더 놔주면 있는 학교에 하나 더 놔주면 뭐 주민세를 올리든 다른 사업을 줄여준데 국민의힘에서 바짝 끓여서 돈 모으고 돈 갖다가 끌어모아서 재원으로 했는데 사업이 겹쳐서 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씀하세요. 아니 답변을 주세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 예? 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면은 모두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이 지금 공기청정기 문제 이거 어떻게 돼 있고 다 그러면 공기청정기 한다고 59개 학교에 지금 공기청정기 설치하는데 얼마 드는 걸로 지금 하고 이 예산 잡으셨습니까? 그건 뭐 전체적인 뭐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해서 내가 기억을 못 하고 있지만 교육환경 개선 비용들은 정말 아직도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50억, 100억이 아니라 100, 200억이라도 부족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년마다 증액한다는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그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게 적은 예산을 갖고 시대에 맞춰서 획기적으로 교육 지원을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서울시 런 프로그램과 그 종로형 그 어떤 그 지금 우리 그 멘토 프로그램을 해가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교육 지원은 저는 지금 독립문 초등학교 운동장 이거 반드시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독립문 초등학교 운동장을 좀 늘려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거기 답답한 건 아시죠? 아이들 운동장도 좋고. 교육청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 학교를 한번 움직인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그쪽을 그 주택 2개를 사서 운동장을 좀 끌어내서 넓히고 지하 주차장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잘 주민들과 논의해야 네. 5분 동안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또 그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사회자가 개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5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토론하시면 될 텐데 유천정 후보께서 준비가 되셨죠? 네, 5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작해 주십시오. 5분. 상대 후보에 대해서 발언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요. 네. 또 발언을 이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5분간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치인의 발탁과 성장 과정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흔히 선진 정치를 얘기할 때는 늘 본보기로 삼는 것이 유럽의 경우입니다. 기초에서부터 정치적 능력과 행정적 역량 등을 시민들로부터 검증받고 차차로 책임이 큰 자리로 맡기 위해서 선거에 도전하는 경로를 거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메르켈 총리 같은 훌륭한 국가 지도자도 지방의원부터 시작해서 서울 시민들로부터 검증받고 정책적 역량도 키워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문현 후보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정말 그 얘기대로 뿌리입니다. 이게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다른 유럽의 봉건적인 그런 봉건국가의 경험이 없었고 조선시대서부터 이 중앙집권제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너 어디 사람이냐고 물으면 뭐 프랑스 어떤 지방에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나라 이름이 나오기 전에 지방 이름이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어떤 그 지방의 풀뿌리에 이와 반대되는 중앙집권적인 제도를 우리가 채택하고 조선시대부터 내려와서 사실 그 중앙집권제 제도라는 게 당시 유럽보다 상당히 앞서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근대화 산업화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그 어떤 그 개발 독재 시대의 중앙집권제 시스템이 우리 몸에 체득돼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그 상당히 그 좋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개인 위주의 사고가 중요한 사회고 그 어떤 동별 위주의 지자체가 가장 중요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그 어떤 이 구청과의 그 원활한 협의, 그 다음에 항상 수기하고 동네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뭐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좀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시스템의 일정 부분 변화를 줘야 되는 것도 국회 차원에서 좀 우리나라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용은 좀 이야기하려면 하는 거는 좀 이 토론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유 후보님께서 5분 동안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주세요. 예. 요즘 청년들에게는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공정과 상식입니다. 흑수저, 금수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에 합당한 노력이나 과정이 없거나 부족한데도 소수만이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해 우리 청년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나 고성, 양양에 계신 지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문원 후보는 강원도 고성에서 사선 의원을 지내신 아버지의 후광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지역평가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도 극심한 경쟁으로 어렵게 버텨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정문호 후보님은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하리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를 따라 상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종로에서 태어났다고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사실을 밝히고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네이버 검색 나무위키, 강원일보, 도민일보 등을 관련 내용을 바로 잡아줄 것을 권유드립니다. 예. 제 본족지가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하리 286번지입니다. 저희 15대조부터 할아버지께서 거기서 살고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가서 저 서울놈이라 그러면 아니 네가 강원도지 왜 서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강원도 고성에 계십니다. 근데 지금 저희 청와대 춘추관 자리가 제가 태어난 저희 집자리입니다. 거기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정치를 하셨는데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울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삼청동에서 나와서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땅을 철거하면서 70년도에 대토를 해서 청운동 자문국에 올라가는 데서 살았는데 그 1.11 사태죠.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김신조 사건 때 그 사건이 우리 집 앞에서 붙어서 우리 옆집 형님이 참 안타깝게 그 원효버스 터질 때 돌아가십니다. 뭐 그런 일도 했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 고향이 어디다 어디서 무슨 얘기를 잘못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지금 후보님께서 그 발언을 계속 하신다면 분명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상 위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찬정 후보께서 주도권을 갖고 발언하실 수 있는 5분이 이제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상호 토론하는 순서는 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셨습니까? 이렇다면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다 여러분께서 이제 비교 검증하실 수가 있고요. 또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많은 그 자료가 될 수 있으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만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인데요. 먼저 순서에 따라서 유찬종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1분 30초를 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질문하신 시간에 정 후보께서 조금 먼저 시작을 하시는 바람에 질문 시간을 다 쓰시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13초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찬종 후보께서는 이 시간을 더해서 1분 43초까지 쓰실 수 있는 것으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잘 운용해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이제 종로는 커다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종로를 속속들이 잘 알고 그 대안을 젖혀부심 준비해온 사람, 그래서 종로의 미래를 위해 변화와 혁신을 일궈낼 일꾼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절실한 입장을 뒷전이고 포퓰리즘으로 주민 갈등만 부추기는 정치꾼을 뽑을 것인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장은 오로지 주민의 편에서 종로의 미래를 위해 명확한 비전을 세우고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투명하고 구정을 펼칠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종로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저 유찬종에게 기회를 주시면 번호지 진성원에 어긋나지 않게 헌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후보께 좀 시간을 더 드렸는데 아직 40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다시 발언하셔도 좋으니까 시간 어떻게 할까요? 더 쓸까요? 유 후보님. 제가 또 쓰면은 또 시간이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지금 발언 시간 20초 정도 남았는데 네. 다 쓰시는 것으로 그렇게 네. 간주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문원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죠. 예,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민주당 구청형 12년에 민주당 대통령 5년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자녀들 공부시키기 좋아졌습니까? 종로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게 코로나 탓입니까? 내로남불 내편 편가름회가 나고 계속된 정치에 공정이 있었습니까? 정의가 살아있었습니까? 민생이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 누가 아이를 키우려 하겠습니까? 살기 좋은 종로라면 왜 종로를 떠나겠습니까? 바로 지금 확 바꿔야 될 때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될 때입니다. 종로가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후퇴하거나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로의 아들, 종로를 살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국정경험과 청와대 통일위성 간의 의정경험, 국정경험을 살려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와 국회, 서울시 그리고 종로구가 원팀이 되어 종로를 확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서울의 심장, 대한민국의 심장 종로를 반드시 뛰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문원 기호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시간은 남아있지만 마무리 발언을 다 끝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잘 들어봤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두 분께 수고하셨단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종로구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가 더 적합한지 판단하실 충분한 근거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6월 1일 우리가 모두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날이죠. 잊지 마시고 투표에 참석하시고 오늘 토론회를 지켜보시면서 얻은 판단의 근거를 활용하셔서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시 볼 수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종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